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TV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접하게 될 수 있는 가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에서 통상적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그 계약을 포기할 때 지급하였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 어느 정도의 중요 부분에 합의가 있으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다려주겠다는 뜻으로 수령을 할 것이고,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그 계약 체결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권을 얻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대면도 하지 않고 그 물건만 보고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법에서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 뜻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계약금이란 말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그 계약의 중요 부분 합의가 있게 되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약금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계약할 때 지급되는 돈이 계약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접하는 계약은 분료식 계약이라고 해서 분료식,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야도 되고, 또 계약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그 계약에서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 중요 부분의 합의는 어느 물건을 얼마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문서도 없이 말로만 해놓으면 수시로 말을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심지어 자필 서명까지 해놓는 게 계약서이고, 또 문서로만 작성해 놓으면 이행이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유가물이 계약금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우리 민법 565조에서는 계약금이 지급되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면 그 계약금은 일단 그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로서의 정략금으로의 성질을 가지고 법문대로 해약금의 성질도 추정됩니다. 해약금이란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낯설어 하시지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한다는 말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다는 뜻인데,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계약이 성립됨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신뢰가 생겼는데 그 신뢰를 보상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해약금은 이행의 착수가 있고 나면 해약금 해제가 안 됩니다. 이때 이행의 착수를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매도인 입장에서 미리 등기를 넘겨주거나 물건을, 그 집을 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행의 착수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지급되고 나면 계약금 포기하고도 못 빠진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어느 일방이 그 계약을 해지하면, 포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을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판례 입장은 가계약금 반환을 인정한 바도 있고 부정한 바도 있습니다.
대체적인 그 기준은 가계약금을 입금할 당시에 중요 부분, 즉 계약의 당사자, 그 대상 목적물, 그 대금, 그 다음에 인도 시기 등의 합의가 있으면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이므로 계약금의 성질을 가져서 포기해야 됩니다. 반환을 부정했고, 반면에 중요 부분 합의도 없이 방을 보고 집을 보고 마음이 드니까 일단 가계약금을 입금했다. 자, 그 말은 그냥 당신을 기다려준다는 막연한 뜻의 지급이고, 또 중개업자가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명확한 위임도 없이 임의적 요청에 의해서 입금된 가계약금은 아직 계약이 성립한 단계가 아니고 계약의 교섭 단계로 봐서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계약금에 관하여 계약금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빠지기 위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구를 따져보면 가계약금이 계약금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또는 2배를 물어주기 위해서는 요런 약정이 약정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된다. 내가 포기하겠다. 또는 배액을 상환하겠다. 이런 내용을 약정을 명백히 했을 때 포기하고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지, 그런 약정이 만약에 없다면 가계약금은 반환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판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중간에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또 따져봐야 되니까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그런 분쟁을 없애려면 가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가계약금을 수령할 때 영수증이나 기타 문자나 카톡 등으로 정식 계약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는 요 문구를 명백하게 밝혀놓으면, 증거를 남겨놓으면 분쟁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계약금 과연 얼마 지급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얼마를 지급해라, 또는 대금의 몇 프로를 지급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대금의 매음의 대금이나 또는 보조금의 10% 정도를 지급하는 게 관례고, 그리고 가계약금은 계약금보다는 적을 거니까 그 계약금의 10% 내지 20, 30% 정도 이렇게 지급을 보통 하는데, 그것은 얼마라는 규정도 없고 작게 했다고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했다고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사자 합의하기 나름이다. 오늘은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유의할 점, 그리고 지급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 등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을 따져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풍요롭고 행복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